춘추시대의 중국, 기원전 5세기. 한 음악가가 자기 검은고를 바위에 내리쳤어요. 검은고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가 검은고 줄 7개를 다 잘라냈어요. 다시는 이 악기를 들지 않겠다며. 이 음악가 이름이 백아. 당대 최고의 검은고 연주자.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던 사람. 근데 그날 이후 백아가 다시는 검은고를 안 탔어요. 평생. 왜? 딱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종자기. 백아의 친구. 그것도 평생 한 번만 만난 친구. 이 이야기가 동양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우정 이야기. 지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지음, 내음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백아는 누구냐면요. 열자탕문편과 여시춘추에 기록된 춘추시대 말기 음악가예요. 성은 유, 이름은 서, 자가 백아라는 설. 본명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고 백아라는 호로만 전해져요. 이 사람이 검은고를 너무 잘 탔어요. 초나라 출신. 나중에 진나라에 가서 상대부 벼슬을 했어요. 음악의 기술만이 아니라 음악 속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음악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은 다들 감탄했어요. 대단한 연주다. 근데 백아가 연주 속에 담은 의도를 읽는 사람은 없었어요. 백아가 검은고를 탈 때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 높은 산을 생각하며 치면 장엄하고 무거운 음이 나왔어요. 흐르는 강을 생각하며 치면 맑고 끊임없는 음이 나왔어요. 백아는 음악 속에 자기 마음의 풍경을 담았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음이 훌륭하구나 정도. 당신이 지금 높은 산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백아는 외로웠어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를 해도 그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해 백아가 임무를 맡아 여행을 떠났어요. 초나라와 진나라 사이를 오가는 길이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어요. 어느 높은 산 중턱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가을 저녁. 달이 뜨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백아가 자기 검은고를 꺼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백아가 처음 연주한 건 높은 산을 묘사하는 곡이었어요. 가장 큰 산, 가장 높은 봉우리, 눈 덮인 정상, 구름이 아래로 지나가는 그런 산. 이 생각을 가슴에 담고 연주했어요.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중후한 장엄함, 거대한 침묵, 영원한 높이. 백아가 눈을 감고 자기 음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훌륭하도다. 높고 높구나. 태산과 같도다. 백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연주 속의 산을 그렸는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평범한 나무꾼. 도끼를 허리에 찾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음악 속의 산을 알아챘을까? 백아가 의심스러워서 또 한 곡을 연주해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 곡. 백아가 이번엔 흐르는 강을 생각하며 연주했어요. 맑고 빠른 물, 바위를 감돌아 흐르는 물, 바다로 달려가는 강. 이 느낌을 음에 담았어요. 부드러운 리듬, 흐름, 자연스러운 변주. 연주가 끝났어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훌륭하도다.
넓고 넓구나. 장관과 같도다. 배가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배가가 검은고를 놓고 나무꾼 앞에 섰어요. 그대는 누구요? 나무꾼이 대답했어요. 저는 종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먹고 삽니다. 음악은 아시오? 이론은 잘 모릅니다. 다만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배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나는 내 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소. 그대는 즈음이오. 내 음을 아는 사람. 종자기가 당황했어요. 평범한 나무꾼한테 이런 예를 갖추는 대부라니. 근데 배가가 진심이었어요. 배가와 종자기가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초나라 출신, 진나라 상대부, 음악의 고도. 종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산에서 태어났고 나무를 내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산다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당신이 고상곡을 칠 때 나는 태산 정상에 선 기분이었소. 구름이 발 아래로 지나가는 것 같았소. 유수곡은요? 장강이 내 발 앞을 흐르는 것 같았소. 물이 나를 지나 바다로 달려가는 것 같았소. 배가가 종자기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헤어져야 했어요. 배가는 진나라로 돌아가야 했고 종자기는 산에서 계속 나무를 해야 했어요. 배가가 아쉬워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종자기가 동의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절했어요. 의형제의 약속이었어요. 배가가 진나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자기 음악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나라에서 1년. 배가가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종자기를 생각했어요. 이 음을 종자기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그를 더 열심히 연주하게 만들었어요. 음악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왕이 물었어요. 배가, 요즘 연주가 특별하구나. 뭔가 바뀌었는가? 배가가 웃었어요. 친구를 얻었습니다. 누구인가? 산의 나무꾼입니다. 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배가의 음악이 더 좋아졌으니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다음 해가을, 배가가 약속대로 그 산을 찾아갔어요. 작년에 종자기를 만났던 그 자리. 검은고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해가 지도록 기다렸는데 종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배가가 근처 마을로 내려갔어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종자기라는 나무꾼을 아십니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종자기, 그 사람 이야기라면 들려드리지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소. 배가가 얼어붙었어요. 몇 달 전요? 그렇소? 이 산에 나무하러 왔다가 갑자기 병에 들어 돌아가셨소. 집안이 가난해서 급히 이 산에 묻어드렸소. 배가가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느 산에 묻혔습니까? 노인이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배가가 검은고를 들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종자기의 무덤, 작은 흙더미, 비석도 없었어요. 가난한 나무꾼의 무덤이니까요. 배가가 그 앞에 앉았어요. 검은고를 펼쳤어요. 자기여, 내가 왔소.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한 약속을 지키러 왔소. 당신이 없어도 나는 연주하겠소. 그대가 저 위에서라도 듣기를 바라오. 배가가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고산곡, 유수곡, 그리고 새로 만든 곡들. 바람이 검은고 줄을 스쳤어요. 근데 무덤은 조용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작년엔 종자기가 옆에서 훌륭하도다 말해줬는데 지금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백아가 연주를 멈췄어요. 백아가 일어섰어요. 검은고를 두 손에 들고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바위에 내리쳤어요. 검은고가 산산조각 났어요. 7연 7줄을 하나씩 끊어냈어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소.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내가 이 검은고를 탄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백아가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깨진 검은고 조각들을 모아 무덤 옆에 쌓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평생 다시는 검은고를 들지 않기로 맹세하고서. 이 이야기가 후대 중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우정 이야기가 됐어요. 백아절연,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끈다. 음을 아는 사람, 진정한 이해자. 이 두 단어가 지금도 쓰여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누구를 진짜 알아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 이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은 열자탕문편. 기원전 4세기쯤 쓰인 도가 계열문헌. 거기에 이 이야기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백아가 검은고를 잘 탔고 종자기가 듣기를 잘했다. 백아가 높은 산을 그리며 연주하면 종자기가 훌륭하도다 해상 같구나 라 했고, 흐르는 물을 그리며 연주하면 훌륭하도다 강과 같구나 라 했다. 백아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종자기가 반드시 알아냈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가 다시 검은고를 타지 않고 줄을 끊어버렸다. 이 세상에 자기의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짧은 이야기. 근데 강력해요. 지음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주는 질문. 내 인생에 지음이 있는가? 내 마음을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다면 나는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백아가 종자기를 만난 시간은 딱 한 번의 밤이었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결정지었어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백아와 종자기가 단 한 번만 만났다는 거예요. 한 번의 밤, 평생의 우정. 양보다 질, 횟수보다 깊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SNS, 친구 수백 명. 근데 진짜로 나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백아처럼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진짜 지음이라면. 검은고. 중국 전통악기. 7줄. 음역이 넓고 소리가 깊어요. 옛 중국 선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사회 중 하나. 금기서화. 검은고는 그냥 악기가 아니에요. 선비의 혼을 담는 도구. 그래서 백아가 검은고를 부순 건 자기 혼의 일부를 끊어낸 거예요. 종자기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혼이 노래할 대상이 없다는 것. 너무 깊은 슬픔이에요. 고산유수. 높은 산과 흐르는 물. 백아가 연주했다는 그 두 곡이 지금까지도 중국 전통음악의 대표곡이에요. 현재 연주되는 고산과 유수는 백아의 원곡은 아니에요. 후대 작곡가들이 같은 제목으로 새로 지은 곡들이에요. 근데 제목은 계속 이어졌어요. 중국 검은고 연주자라면 반드시 익히는 곡. 백아와 종자기의 기억이 악보에 살아있는 거예요. 후대 전설에서 종자기의 무덤 근처에 자기초라는 풀이 자라났대요.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풀. 백아를 잃은 종자기의 혼이 식물이 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지금도 중국 호북성 한양 근처에 종자기 무덤으로 전해지는 곳이 있어요. 정말 종자기의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배가와 종자기를 기려요. 이 이야기가 한국과 일본에도 건너갔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이야기를 즐겨 읽었어요. 자기한테 지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의 선사들도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았어요. 아시아 전체에 퍼진 우정의 원형이에요. 오늘 우리한테 백아저련이 묻는 게 있어요. 너에게 지음이 있는가? 너는 누구의 지음인가? 단 한 명의 지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누군가의 지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들으려 노력해요. 백아가 종자기한테서 받은 건 음악 속 의도를 알아듣는 귀. 그게 진짜 우정의 모습이에요. 검은고를 부순 백아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평생 음악을 안 했다는 것만 전해져요. 근데 음악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그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종자기를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한 음악가와 한 나무꾼의 단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이 1000년 이상을 살아남아 지음이라는 단어로 우리 곁에 남았어요. 당신의 지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음이 되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